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챔쇼 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지금 또 2부까지 주식 챔피언 상담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을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1부에 이어가지고 2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부에 전화하셨던 분들도 2부에서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계속 가슴속에 쌓아두고 있으면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는데 내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마음만 심란하고 기회는 다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날리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 거고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주신다면은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생방송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채팅 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데일리 TV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틈틈이 봐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하기가 지금 상황이 조금 곤란하다 하신다면은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바로 한번 풀어가 볼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제가 시장 설명을 조금 해드렸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실질적인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고 1시간 만에 뭔가 많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바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이요. 네. 42,000원에 20%. 네, 카카오 게임즈도 제가 뭐 방송을 상담을 하면서 여러 번 했던 종목 같아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만큼 물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물렸으니까 상담할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물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보면요.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네. 원칙이 있는가? 결국 이제 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아내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미들이 털려야 주가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상스럽게 표현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들고 있으면서도 안 팔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딱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기업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요. 냉정하게 네. 생각하면 남들이 털려 나갈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 방법 말고는 지금 이 종목은요. 대응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털려 나가야 그 개인들이 갖고 있던 그 주식을 세력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세력들이 샀으니까 이제는 걔들이 수익 내려면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버티는 과정 속에서 내가 털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돈이 없나요? 시간이 없나요? 하면은 돈이 없는 거지 시간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끝까지 꾸역꾸역 버텨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사실 본전 내지 수익을 조금 챙겨서라도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행복하거나 아주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과정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니까요. 감내를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청자님은 카카오 게임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고통받을 게 아니라 아유 내가 저지른 거 그냥 막 참자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다가 못할 것 같으면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은 네. 그게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고 아니면 말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못 견디고 나오면은 다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이제 못 견디고 나가면 팔고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 투자가 털릴 때까지인데 그게 하필이면 마지막 사람이 나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털린 사람이 나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자기와의 싸움인 건데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주식을요. 손실 중일 때 안 팔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네. 손실이 나고 있긴 한데 여기 안 팔면 손실이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 계좌에 찍혀 있는 거가 한 42,000원에 사셨으면은 한 40, 한 몇 프로 정도 손실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40 몇 프로 손실이라는 것은요. 이 증권사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고 고객님 지금 여기서 매도하시면 43% 정도 손실이 납니다. 무섭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면은 다리가 잘리거나 다리가 다칠 수 있습니다. 무섭죠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섭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을 때 뛰어드나요? 뛰어들지 않나요?
다칠 수도 올해- 있고 위험할 수 네.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데 왜 팔아요? 바보도 아니고. 지금 팔면 손실이라고 증권사에서 알려주는데 그걸 바보도 아니고 왜 파냐고요. 그냥 갖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고 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내려갈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네. 털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올해도 또 그럼 그냥 이대로 가야 갈 거고 올 1년도. 1년인지 2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언제 팔지 압니까? 아세요? 아실 수 제가 있어요? 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왜 샀냐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가가 싸다고 사는 게 아니다. 주가는 싸더라도 막 사면 안 된다라는 거고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이 회사는 게임 유통 회사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 자체가 전체가 다 커져야지만 얘들도 이제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작년에 게임이 불황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게임이 이제 신작들도 좀 많이 나오고 게이머들이 다시 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네. 이제 게임이 작년에 게임 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시청자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게임주에 투자하시면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되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 페이커라는 선수가 막 챔피언 되고 이렇게 했던 게임 모르세요 혹시? 네 몰라요. 게임 별로 안 게임을 좋아해요. 아예 모르시는데 게임줄 투자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업자득이죠. 뭐 어떡해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으니까 물려가지고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할 게 없다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으로 거의 다 가 있고 저도 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보면은 할 게 없으면은 전부 다 그 게임으로 가게 되는데 그 게임은 라이엇이라는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거기서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유통하는 회사에서 이제 유통하는 게임들이 성장해 나가려면은 그 외에도 다른 게임들도 좀 이렇게 많이 성장해서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게임들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 패스 오브 엑자일이라는 회사 게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이 뭐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게임이었는데요. 투가 이제 네.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아마 유통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게임 산업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리그 오브 레전드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야, 저 게임 한번 하러 가봐야 되겠다. 저 게임 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게임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카카오 게임즈도 점점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안 가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좋아진다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까지 주가가 안 갈 것이고 두 번째,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까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올해 참략과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세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잘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걸 사셔가지고 스스로 고통받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간 거 이제는 누가 올해 참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게 네. 맞고요. 바닥 네. 아직 안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밑에서 바닥 잡는 신호는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추가 네. 매수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게 되면은 우리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나에서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누가 올해 참나하고 있는데 물을 처음부터 다 마시면 뒤에 버틸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지금 그런 물을 상황이에요. 조금 아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진짜 네. 내가 진짜 목이 좀 마르다 해서 조금 마시고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네. 다 마셔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할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뛰시길 바라겠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족수입니다. 이건 팔면 그 순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팔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시고 맞아요. 본전이라든가 수익권 아니면 절대 팔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팔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스로가 강해지세요. 그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들고 가면은 네. 답은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마라톤으로 들고 가면 좋고 2만 원대 자리 잡는 거 보고 올 한 연말까지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다시 한번 네. 두들겨 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아이센스요. 아이센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24,200원에 20% 갖고 있는데요. 네, 이게 3만 원이 갔었었는데 네, 그때 잘 못 보고 네,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서 네, 좀 상담을 회사도 괜찮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본전은 올 수 있는지.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값이 최고가로. 맞아요. 예. 금목걸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금목걸이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좋았죠, 있으면. 금팔찌는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 좋지요. 지금 사러 가실래요? 지금요? 못 예. 사죠. 왜요? 아, 너무 높아져가지고. 아니, 금 좋잖아요.
아니 금값이 네. 최고점인데 예. 오늘도 최고점이고 자,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좋다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것도 주가가 최고점이고 비싼데 이거를 지금 사셨거든요. 이게 고점입니까?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TV 한번 보세요. 아 예. 지금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3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 지금 금값이 한돈에 한 39만 원 될 거거든요. 그렇죠. 한 30만 원까지 떨어지면 금 팔찌 사실래요? 안 사죠. 왜요? 39만 원에 비해서 싸잖아요. 아 39만 원이요? 39만 원이나 한돈에 아 예.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지면 금을 사실래요? 안 아 사실래요? 사이지요. 살 거예요? 네. 금 30만 원까지 떨어지면 사실 겁니까? 39만 원이 30만 원이 떨어지면 사야죠. 그럼 그때 되면 금팔찌 사러 가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한 13만 원대에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럼 못 사죠. 그 지금 보세요. 어느 거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싸다 비싸다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얘가 지금 네네. 상장됐을 때 가격이 7,000원대, 뭐 6,000원대 이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가격에 대비해서 21,000원은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싸죠. 비싸네요. 39,000원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가격에 비하면 비쌉니까? 쌉니까? 그때에 비하면 더 싼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싸죠. 어느 기준으로 지금 시청자님이 보고 매수 접근할 건가인데 큰 흐름으로만 본다면은 얘가 이 21,000원대까지 올라온 적이 2015년에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이번에 2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건데 이번에 혈당 측정기라든가 뭐 의료 네네. AI라든가 의료 데이터라든가 뭐 의료 기기 네네.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테마로 네네.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얘가 과거에 이렇게 테마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의료 데이터라든가 의료 뭐 측정기 이런 거 안 했을까요? 그런 사업을 아니면 하던 사업이었을까요? 뭐 연구를 했겠죠. 당연히 하던 사업이었을 거고 영업이익은 그 당시 2018년에 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업이익이 그 당시에 비해서 떨어졌는데 주가는 그때보다 비싼데 무슨 네네. 말이냐면 금을 예전보다 덜 주는데 금값은 비싸다 이 말이에요. 밥을 지금 덜 주는데 밥은 그거보다 비싼 거예요. 옛날에 볶음밥을 내가 한 그릇에 8,000원에 사 먹었는데 지금은 반 그릇 주는데 12,000원 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싸다고 판단할 건지 비싸다고 판단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좋은 가격을 사야지. 그러니까 아, 제가 주식을 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게 가격을 좀 생각하세요. 금도 우리가 가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게 모든 네네. 게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고 가격을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고 소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센스라고 하는 기업이 좋긴 좋은데요. 좋은 네. 거에 비해서 지금 이게 비싼지 싼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시장은 이게 좋은 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혈당 측정기가 만들어지면은 혈당 측정기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당뇨를 치료하게 되다면은 와 얼마나 많이 팔릴까 돈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에 이미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게 돈 벌는 게 아니라 예. 돈 번 것도 아니고 상용화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은 빡 올라간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볶음밥이 앞으로 비싸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들이 웃돈 주고 먹기 시작했다고요. 비싸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지금 비싼지 안 비싼지만 따진다면 사실 기대감들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만약에 실망으로 바뀐다거나 기대가 꺼지는 그 순간 이 가격은 사실 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가가 급등나고 올라가는 요 파동에서는 심리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눈치 싸움이에요. 와 사람들이 네. 이거 지금 아직까지 기대를 더 하고 있을까? 기대하고 있으면 좀 더 올라가겠지? 아싸리 맞췄다 하는 거고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없으면 빠질 것 같은데 손절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는 눈치를 봐가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트 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반등 나가면 24,000~25,000원대 반등 나갈 수 있고 25,000원에서 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힘이 있다면 추가 상승이 빵 치고 올라갈 텐데 그때 한 32,000원까지 올라가거나 하는 힘은 그때 돼서 알 수 있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전략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지금 전략이 뭐냐면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손절하시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팔면 된다고요. 사람의 심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이센스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맞춰주세요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맞히죠.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저도 못 맞추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손절하는 게 맞는 자리인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반등 나왔을 때가 팔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매매를 지금 시청자님 스스로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때려 맞추는 그냥 막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고 그냥 찍는 것처럼 하지 말자. 랜덤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그냥 내려가면은 아래쪽이 무너지면 추가 하락한다 하고 21,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는 거고 반등 나올 때 27,000원까지 올라올 때 힘의 유무에 따라 가지고 더 가져가도 되고 저기서 팔아야 될 수 있는데 그건 올라오는 상황과 뉴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아, 분위기를 네, 보고 분위기 네, 파악을 잘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고맙습니다. 아이센스라는 기업이 정말로 좋아서 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혹여나 하신다면은 저기 12,000원이나 15,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그때도 영업이익이 괜찮고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때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한 2, 3년, 5년 이렇게 묵혀놓는다 생각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좀 많이 뺏길 것 같죠, 그죠? 예, 그럴 것 저는 그냥 같아요. 21,000원대 손들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마음의 5%인데요. 마음 AI를 5%고 비중은요? 29,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29,000원의 비중 5%요?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걱정돼가지고요. 네, 뭐 일단 지금 투자한 매수가 자체는요, 뭐 좋은 매수가는 아니라서 뭐 참 안타까운데요. 들고 갈 네. 만한 기업이에요. 일단 테마가 살아 있잖아요. AI라는 테마가 이번 올해는 계속 화두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테마가 살아 있는 이상 주가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일 수는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 출렁출렁거리는 이 자리에서 아래쪽에 잡아놨으면 갖고 가는 족족 수익 날 수 있을 텐데 출렁출렁거리는 자리에서 위쪽에 잡아놨으니까 갖고 가는 족족 물려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청자님이 시작을 잘못한 걸 어떻게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차트를 보고 위쪽에 올라와 있으면 누가 좋다고 하든 누가 추천하든 그냥 좀 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아요. 방송에서 누가 좋다고 하든 TV에서 좋다고 하든 그래가지고요. 카톡방에서 좋다고 하든 뭐 어디서 좋다고 하든 제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냥 차트 한 번만 띡 보고 사지 마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사면은요 상담이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사가지고 수익을 좀 크게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아래쪽에 사면은 이 기업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냥 파동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돈이 벌리는 건데 네, 위쪽에 네. 잡아놓으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확천금의 어떤 뉴스라든지 호재라든가 뜬금맞는 그런 뉴스가 있어야지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저기를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으면은 시청자님 그냥 물려 있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테마가 AI 테마는 살아있기 때문에 요건 아마 본전 내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또 네, 다행스럽게도 추가 두 번째 매수는 하지 말아요.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5%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네.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정쩡한 자리에 살래요? 밑에 살래요? 아, 밑에서 사야 되는데 그 제가 모르니까요. 그 밑에 살래요? 위에서 어정쩡한 자리에 살래요? 밑에서 사고 싶지만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밑에서 살래요? 어정쩡한 자리에 살래요? 아, 밑에서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모르니까요가 아니라 모르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모르면 하면 안 되지, 주식을. 그죠? 네네.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잖아요. 밑에 살래요? 중간에 살래요? 네네. 어디 살래요? 사지요. 밑에 사실래요? 중간에 사실래요? 밑에 살 거예요. 그렇죠. 모른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려줬잖아요. 밑에 사는 거 누가 몰라요? 밑에 사면 되지. 예, 예. 그죠? 많은 거 배웠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가 고마워요. 방금 딱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밑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차트를 봤을 때뿐만 아니라 밑은요 그냥 내려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럼 예. 시청자님이 지금 뭘 모르냐면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예. 내려가는 걸 기다리세요. 22,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기다렸다가 추가하면서 하려거든 22,000원에 가깝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저 자리가 네. 무너진다면은 그 아래자리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마음 AI라는 종목을 15,000원에 산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예. 15,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저기까지가 정말 내려가는쓸 때 추가하면서 하기 좋은 자리고 22,000원까지만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저기서 추가하면서 할 가치는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22,000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가 지금 바닥인지 추가하면서 아닌지를 네. 확인하고 사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HD 에너지 솔루션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5%고요. 네. 72,000원에 샀걸랑요, 매입을. 72,000원이요. 예. 일단 비중이 6.5%라고요.
예, 예. 비중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시청자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거 탈출 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포기하시면 돼요. 마음을 조금 비우시자 이런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은 괜히 미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 더 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팔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게 돼요. 희망 고문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더니 이 파동에서 나도 모르게 막 손절하거나 나도 모르게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 12월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아마 일말의 희망이 조금 있다가 빠지니까 약간 조금 싱숭생숭하고 지금 실망이 좀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쳐가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아래쪽에서 횡보하기 시작할 때 탈출이 불가능해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꼴보기 싫다고 손절해버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6.5%라는 비중의 돈이요. 지금 시청자님이 이게 물려 있으신 게 거의 한 2년 됐거든요. 그죠? 예, 예. 2년 동안 물려 있으니까 이 돈 없으니까 지금 내 삶이 진짜 피폐해지고 내 삶이 뭐 망가졌습니까? 없어도 살아는 갑니까? 없어도 사는 거는 그러다 살아요. 보니까 밑에서 횡보하다 보면요. 에이씨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걸 손절해버리고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려먹은 돈을 다른 데서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손실난 걸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계속 내 원금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손절은 하지 말되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일단 버리자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기대는 고가에 안 사셨기 해요.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아예 탈출이 불가능한 기업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이제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산업이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기업인가요?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이 한때 흥했던 이유는 탈원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원전 대신에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면 풍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번에 빵 올라간 건 있는데 얘는 주력 사업이 태양광이다 보니까 이 원자력을 다시 쓰자 하는 그 순간 태양광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산업의 발전을 본다면요. 태양광은 우리 세상에 계속해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판넬은 저 땅바닥에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검은색 판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아파트나 뭐 이렇게 뭐 단독주택 위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검은색 판넬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투명 태양광 판넬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문 대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빌딩에 창문 대신에 태양광 쓴다면 에너지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뭐 조금밖에 해가 안 비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태양광 효율도 이제 흡수하는 효율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 효율도 점점 높여 나간다면 태양광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행은 돌고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헤어스타일부터 해서 패션도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돌고 도는 상황에서 지금 시청자님은 그 한때 가장 핫할 때 사놓으셨다 보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만 밑에서 또 다시 또 머물다 보면 태양광이 다시 부흥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도 없고요. 여기서 손실을 내가지고 다른 걸로 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굳이 여기서 먼저 손실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종목을 수익이 나면은 이 종목을 조금 수익 난 만큼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익, 후손절인 거예요. 선손절이 아니라 선수익을 먼저 보고 후손절하자 이겁니다. 딴 데서 수익을 보고 에너지솔루션 이거를 조금씩 잘라내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딴 데서 수익이 안 나면 굳이 얘를 손실낼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높지만 비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내려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한다면 매수가를 왕창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잘 참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엉터리로 해서 비중이 저 위쪽에 많아지게 됐다면 더 탈출이 불가능했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승부수라고 하죠. 약간 배짱과 우리가 약간 도전적인 시도를 한 번만 도전을 한번 한다면 매수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 시청자님 6.5% 비중 사셨는데 아마 15%까지 비중을 늘리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15%까지 비중을 늘리면 아마 시청자님 매수가는 35,000원대나 32,000원대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로 본다면 제가 이렇게 차트로 딱 선을 그어놓으면 여기 빨간색 선 라인대인데 저기까지는 어때요? 좀 해볼만 합니까? 아예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잊어먹고 가려고요. 이거 아니. 지금 제가 빨간 선을 지금 옆에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지금 TV 안 보고 계세요? 네, TV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제가 빨간 선을 그은 데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15%까지 했을 시에 매수가가 아마 35,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럼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자, 이 빨간 선 여기 위치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서 탈출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반등 일단 나오면 어떻게든 탈출될 것 같은 자리 아닙니까? 그죠? 희망이 좀 보이는 자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매수가를 낮출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저기 72,000원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고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매수가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니까 아래쪽에서 자리 잡을 때 승부수를 좀 던지자. 그러니까 2만 원짜리에서 자리 잡거나 또는 18,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으면 추가 매수를 해갖고 35,000원 이하로만 낮춘다면은 그 다음 반등 시 태양광 산업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할 때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태양광은 지금 사우디에서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야기 쪽에서 조금 엮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수를 좀 해놓자. 그러니 마음을 비우시고 추가 매수할 자금만 어디서 좀 잘 마련해 놓으시고요. 18,000원에 내지 2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을 비웁시다. 지금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되 좀 신중해야 되겠죠. 지금 너무 고가니까. 그래서 2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여기서 머물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되는지만 한 번씩 드문드문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전화 상담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런티어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2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안 빠지겠지 했는데 더 빠집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여러분들 상담할 때 기억하시나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조미라님은 제가 좀 닉네임이 좀 낯익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 아래쪽에 저점 깨지면 손절하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드리거든요. 근데 안 빠지겠지 하는데 뭐 저점 깨졌는데 뭘 안 빠져요. 저점 깨지면 더 내려간다고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건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주식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안 했으니까 당연히 물리는 거고 지하실 파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자리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들고 가고 있는 그 저희를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결국 이 자리에서는요. 밑으로 밀려내거나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끝없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단기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탈출 기회가 한번 주어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 본전 언저리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고 나쁘거나 상관없이 저점 깨지면 손절을 좀 하세요. 그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고 전망이 좋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점이 깨졌다는 것은 실적이 좋아도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실적이 좋아도 안 사는 사람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때문에 빠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물 다 빠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물 다 빠지고 내려가는 찰나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그냥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파동을 좀 그려주면서 다시 우상향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반등 시는 매도했다가 떨어지면은 아래쪽에서 재접근을 하는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케어랩스라는 종목입니다. 케어랩스 5,0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케어랩스를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단기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긴 합니다.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요. 단타를 하실 줄 아는 분인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일단 잘 잡으신 자리입니다. 이 기업이 뭐 뭘 하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라든지 뭐 의료 데이터, 의료 기기, 요즘 원격 의료 이런 쪽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얘도 지금 뭐 그런 의료 분위기 대란에 휩쓸려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의사협회의 뭐 파업이라든가 시위 이거 뭐 쉽게 끝나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의사협회의 어떤 움직임과는 별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세상이 이제 의료 AI라든지 뭐 원격 의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 여기서 슈팅이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고 사신 건지 모르고 사신 건지 모르겠으나 잘 사신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자리가 저점이면 참 좋은데 반등이 나가기 딱 직전이면 정말 좋잖아요. 내일부터 반등 나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돼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전문가도 몰라요. 여기서 바닥입니다,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닥은 4,000원대에서 4,500원대. 이 자리까지 빠지면 올라간다는 것은 지난 차트의 흔적을 보고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를 4,000에서 4,500원대 사가지고 올라간다면 사실 수익 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추가 매수할 자금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비중이면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데 이렇게 비중을 15%나 들어가셨다면 비중만 조금 줄이신 다음에 추가 매수할 자금까지 마련해놓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까지 잘 대응하신다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시라. 올라올 때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어요. 올라오는 힘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예측해드릴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를 또 보고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강연회 일정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부평과 안산으로 갑니다. 부평에서 부평 세브웰 워크 부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저기서 제가 강의를 오후 1시에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의 대동서적 건물에 있는 안산 북스터디 3층 세미나실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계속해서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HLB 20% 35,000원이요. HLB를 35,000원 20%. 35,000원에 20%요. 예, 15만 원까지 갖고 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신고가에 올라온 종목을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가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더 간다? 이건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쪽에 이 6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더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항상 고점을 뚫고 나면은 더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이제 올라갈 때 파악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정한 자리가 이제는 보통은 이 HLB라는 종목도 여기 아래쪽에 있을 때 튀어 올라갈 때 6만 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진 자리니까요. 근데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가게 되면은 더 가는 걸 보고 대응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떨까?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어제와 이제 오늘을 보게 된다면은 봉 자체가, 캔들의 흐름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 있으니까 얘가 쉬었다가 갈 건지 여기서 밀릴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HLB를 15만 원까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 15만 원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죠.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될 거예요. 그죠? 예, 아니 FDA 승인. 그러니까 FDA 승인 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적자가 엄청 나고 있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럼 이 회사가 FDA 승인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예. 뭐 어떻게 되는데요? FDA 승인 나면은? 승인은 뭐 차후에 한 1년 안에 이제 매출이 올라오겠죠. 매출이 올라옵니까? 확실해요? 예. 예. 제약에 대해서 시청자님 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이제 간암 치료제 뭐 리보세나립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간암 치료제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약이에요. 지금 간암 치료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어요. 그럼 네. 그 있는 약들이 잘 먹히는 약들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을 거예요. 대학병원에서도 그걸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고요. 그럼 시청자님이 의사라고 한다면은 방금 만들어진 임상도 몇 명 안 한 거 그런 걸 써보실래요? 아니면 데이터도 풍부하고 많이 쓰고 지금 약이 잘 듣는 거 쓰실래요? 시청자님이 의사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방금 나온 신제품을 한번 써볼래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안정성이 조금 이렇게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는 약을 쓰실래요? 네, 안전없으면 당연히 안전한 약을 쓰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약이 안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약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겠지만 우리 환자 입장에서도 신약에 대한 거부감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약 바이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요. 신약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매출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던 약 대신에 들어가야 되고 기적의 신약은 아닌 거거든요. 모든 약이 그래요. 이 약을 먹으면 없던 간암도 뭐 없어집니다. 뭐 간암 사기도 다 났음. 이런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제와 이런 약이라는 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완전히 모든 병들을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다 치료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기존에서 조금 바뀌고 뭔가 조금 바뀌어 나간 것들이 승인 나오고 그 승인 나온 거 가지고 이제는 이 회사가 영업을 해가지고 침투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영업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의사들한테 우리가 뭐 리베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리베이트가 합법이기 때문에 약을 쓰는 동안 돈을 계속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네. 자리가 잡히고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생겨야지만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네. 보통 몇 년까지 걸릴까라고 한다면은 보통 한 5년 이상 걸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걸까요? 앞으로 매출이 그냥 확정이 돼서 올라온 걸까요? 그럼 뭐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럼 예. 사람들의 기대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건 알 당연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청자님 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게 200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저쪽에 이제 뭐 IMF 때 뭐 닷컴 버블 이럴 때 이후로 얘가 이 가격 10만 원대까지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 중일까요? 손실 중일까요? 수익 중이죠. 수익 중이에요. 그럼 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팔아야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팔아야 수익이 난다는 말은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5,000원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님도 있지만은 이 1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야 시청자님도 팔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청자님 팔 수 있을까요? 팔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려고 하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시청자님처럼 인자 내가 수익을 실현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팔아내는 사람들만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죠. 그러면 그 기대감이 어디까지 유지가 될지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데 지금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 있는데 끝까지 꾸역꾸역 들고 가는 게 맞을까요?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나갈 준비해야 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올라가는 경우는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간다를 판단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식의 기본적인 원초적인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거를 내 욕심을 얼마나 잘 제어할 수 있냐이기 때문에 이걸 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제욕할 거고 안 간다고 했다가 더 가도 제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 탓하려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 있는 종목은.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결정 내려야 돼요. 뭐냐면 내 욕심을 제어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님이 진짜 15만 원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5만 원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15만 원 아니면 안 팔겠다 했는데 내일부터 폭락 나와서 다시 4만 원까지 가도 후회가 없다면 들고 가시는 게 맞죠. 네. 근데 후회가 좀 생길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서 매도를 통해 갖고 수익을 챙겨놔야지 후회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후환이 없도록 시청자님이 잘 갈무를 잘 지으신다면은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준 훌륭한 종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욕심 부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은 HLB는 최악의 종목이 될 겁니다. 시청자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청자님이 잘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1부, 2부를 하니까 더 좋네요. 뭐라고요? 전에는 1부만 했는데 2부까지 2부까지 해서 좋다고요. 예,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리니까 네. 좋죠, 그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할까요? 멘토님도 얼굴 보고 하니까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서성항에 어떤 거 효성화학이요? 예, 7만 원에 20% 샀는데요. 네. 좀 조금씩 모아가면 될까요? 뭐 되긴 되는데요. 네.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무슨 케미칼, 화학, 뭐 소재 이런 거 붙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좋은가 안 좋은가 따져본다면 경기 침체 온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청자님도 느끼지만 뭐 소비 둔화, 경기 둔화 이런 것들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체감이 될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기업들도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 재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생산도 줄이고 있고 거기다가 재고는 쌓여 있는데 생산 줄였다고 해갖고 생산이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재고 소진 그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소비 촉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고금리가 이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올해도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겨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떤 산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나라고 하면요. 상품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트 가더라도 상품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창고에 엄청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물건을 안 만들어도 팔 물건들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뭐 한 10일치라든지 한 달치라든지 이 정도는 재고가 쌓여 있어요. 근데 이제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판매가 갑자기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건지 아니면 꾸준히 증가할 건지를 모른다 보니까 생산을 확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생산을 하려면 원재료가 필요한데 그 원재료 파는 회사들이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효성화학과 같은 이런 화학 제품 팔거나 뭐 폴리프로필렌 뭐 수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기본 소재를 팔아내는 이 기업들은요. 매출이 이미 선반영돼 가지고 안 좋아져 있어요. 그리고 당장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도 당장 반짝 좋아지는 걸로는 얘들이 올라오기 힘들고요. 반짝 좋아지고 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원자재들이 이제 좀 많이 팔리고 매출이 좀 증가하겠구만 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얘는요. 주가가 이렇게 그냥 바닥을 빌빌빌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안 좋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오게 되고 주가는 안 좋아지면 올라가는 게 기본 상식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팔아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모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쁠 건 아닌데 좀 인내 시간이 길 거고 고통이 좀 길 것 같은데 그거 참으실 수 있느냐가 시청자님이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길 건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는 참을 수가 그거를 있는데. 지금 참으실 수 있다면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데 못 너무 참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아마 한 8, 9만 원까지 단기 반등으로 얘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단기 상승으로요. 그럼 그때 그냥 빨리 팔고 나와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이제 경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 경기가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일 때 그때 사놓으면 이제 우상향 초입부가 되기 때문에 사서 들고 가는 족족 수익이 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서 투자하시게 된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게 될 거고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은 좋은 타이밍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단기 반등 때 빨리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고 모아가는 전략을 이왕이면 다른 종목으로 생각하시거나 좋은 타이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펄어비스 네. 38,400원에 비중 8%. 그렇군요. 뭐 일단 펄어비스는요. 지금 이렇게 들고 있으시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들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려 있으셔도 그냥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펄어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작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작년, 재작년 너무 안 좋았어요. 사건 사고도 많았고 신작도 없고 신작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재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게임 산업을 이해하고 있으면 NC소프트는 지금 망가졌어요.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그거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빠져내려갔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뭐 엄청나게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사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주가 뭔가 기피 대상이 돼버리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좀 쌓이다 보니까 손절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어요. 딴 종목은 한 20% 물릴 때 얘는 막 40%, 50%까지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가 하면은 게임 산업은 올해 내년까지 신작 출시들이 굉장히 많고 기대작들도 많고 지금도 흥행하고 있는 게임들이 좀 많이 생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게임 산업이 지금 그 작년, 재작년에 좀 불황이었지만은
그 불황정의 호황이었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 그때 벌어낸 돈들로 수많은 게임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게임사를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게임 판도에 좀 변화가 생길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라고 하는 그 기업, 이 기업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거 떨어진 것은 이제 내려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여기 사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털리기 딱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온 자리에서 저점을 깨면은 보통 그 자리가 페이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하는 것이 유리하고 오히려 살 수 있다면 더 사는 게 좋은데 대신에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더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난 다음에 사는 건데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의 움직임과 거래량을 봤을 때 27,000원대, 25,000원대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27,000원, 5,000원에서 자리를 뭐 한 2, 3개월 잡아준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시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그다음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게임 산업 투자하실 거면요.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돼요. 게임 산업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 심하다는 것을 단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빠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빠지지만요. 장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올라갈 때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변동성을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정도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게임 산업을 투자하시면 좀 많이 마음이 감정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떨어지는 걸 요 정도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빠지는 거 뭐 대단히 무서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빠짐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기술 하나 기술이고요. 50% 67,000원. 50%에 67,000원이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요, 여기 물 탔는 거예요. 8만 원에서. 물 탔어요. 네. 일단 하나기술도 최근에 막 2차 전지, 공정, 장비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죠? 네네. 그래갖고 2차 전지 쪽이 지금 다시 리튬 가격이 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와 2차 전지 쪽 그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이렇게 중국 뭐 보야드였나요? BYD가 이제 뭐 많이 팔겠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많이 팔고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기업도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장비 업체로 지금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때 이제 2차 전지가 급등 나오고 빠지니까 얘도 빠져 내려갔다가 인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반등이 저는 오래 갈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2차 전지가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도 2차 전지를 자기 거를 쓰고 있지 우리나라 거를 뭐 엄청나게 갖다 딱 때려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걸 네. 감안해서 본다면 사실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단기 반등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단기 반등 시기에서 우리가 잘 탈출하는 것이 묘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는 작년 8월부터 이야기했던 게 개미들의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 매수도 하셔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잘하신 거고 비중이 네. 좀 많아요 지금 50%는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이 추가 매수했던 금액뿐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여기서 팔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절반 팔아내시고 2차 전지 반등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얘가 한 85,000원 내지 10만 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면 되는데 저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85,000원 내지 한 9만 원까지만 노려보는 걸로 하고 일시적인 슈팅이 나오면은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을 약수익으로 보답받자.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그냥 분할 매도를 통해 갖고 챙겨서 마무리 짓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빠져내려가게 된다면은 2차 전지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네. 여기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굳이 이번에 물려서 고생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 많잖아요. 2차 전지 말고 지금 올라갈 만한 유망한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조금 옮기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세요. 2차 전지 반등 시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에코프로도 지금 반등이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가지고 한 80만 원대, 9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따라 가지고 얘도 아마 8만 원에서 10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지금은 비중이 좀 많으니까 본전 언저리에서 네. 비중을 먼저 줄여내시고 반등 네. 나왔을 때 그냥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나가는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물리지는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만 원까지는 봐도 되네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자리에서 8만 원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잘 팔아내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1부, 2부 상담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해결되시죠? 공부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한 공부는 저희가 강연회에서 많이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많이 오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1부, 2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거니까 오늘 전화 상담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